자, 이제 무대 표현의 속내 엿보기 세 번째. 것이 아닌 행동이나 특성이 무대처럼 보이는 경우 그런 표현들을 몇 개 가져다 보겠습니다. After dark. 아마 모르긴 해도 어두워진 이후에는 뭐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After dark, ferry service was suspended. 그렇군요. 어두워진 이후에는 연락선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표현법이냐면, 그 다크 앞에 더나 어 같은 관사가 없이 사용됐기 때문에 다크 자체가 그냥 무대로 사용된 거예요. 특성이 그냥 무대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특성 말고 것, 다시 말해 영어 문법용어로 하면은 명사죠. 명사가 보통은 이제 관사 없이 사용되면서 무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명사 말고 형용사, 그러니까 특성이죠. 어둡다라는 그 특성이 관사 없이 사용되면서 무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fter dark 하면은 이제 어두워진 특성이 두드러지는 그런 무대가 된 이후에 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납득할 만하시죠? 이게 뭐랄까 좀 괜찮은 표현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표현 같으세요? 사실 상당히 괜찮은 표현 같죠? 네, 하나의 예문만 더 보겠습니다. For granted. grant라는 건 승인해주고 부여해주고 이런 의미죠. 그래서 granted라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과거분사죠. 이게 근데 이제 과거분사의 기본 의미가 뭐냐면 이 행동을 다 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granted 하면은 승인한 행동, 승인받은 행동이 다 됐다. 승인 다 받았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의미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표현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for 다음에 이 granted라는 특징이 두드러진 그런 행동이 왔어요. 이런 표현들을 잘 쓰죠. 예컨대 take for granted 이런 표현들 수고로서 잘 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to many of us,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air is, 공기가 말이야, commodity, 이게 일상용품인데 taken for granted,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간주되는 그런 생필품 정도로만 보인다. 공기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역시 for 다음에 명사가 오지 않고 오히려 심지어 이 경우는 특성 두드러진 행동이 오기까지 하니까 아주 영어의 원어민들조차도 이렇게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를 납득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걸 이해하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생각한다면 영어라는 언어는 원리도 없고 무슨 원칙도 없고 그냥 지 멋대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가 아닐까.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느낌이 들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행동의 특징이 grant하는 행동의 특징, granted, 아이고 승인 당연히 받았네 라는 그런 특징이 생생하게 두드러지는 무대를 표현하는 표현법이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이고 영어는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와 영어의 원리가 얼마나 잘 이렇게 잘 잡혀 있길래 이렇게까지 이런 정도로까지 활용을 해도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걸까? 이런 정도로까지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더 플러스 형용사 표현법 있죠. 우리 학교에서 이제 외우잖아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명사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전에 이 관사원리 공부할 때도 영화 제목에 보면 이런 게 있었죠. The good, the 선한 자, the bad, 악한 자, and the ugly, 그리고 흉측한 자. 이런 표현법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더 플러스 형용사 표현법이었던 거죠. 이 형용사가 특성이니까 표현나무는 이거를 특성 등장 표현법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소개드린 after dark, for granted 이런 표현들은 뭐 특성 등장 표현법에 대비해서 특성 무대 표현법이다 라고 할 만한 표현법이에요. 왜냐하면은 무관사 플러스 형용사가 사용된 이런 표현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무관사라는 거는 관사가 그냥 없다 보니까 그냥 형용사 하나만 난책 쓰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사 등장의 기술, 그러니까 이제 등장과 무대의 그 원리를 몰랐던 심지어 영어의 원어민들조차도 이 after dark 이 표현 속에 숨어 있는 이 원리를 찾아내는 게 뭐 영어 원어민이라고 뭐 쉽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그런 오해도 뭐 생길 수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명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라는 언어는 이 원리가 그러니까 그 등장의 기술 원리, 무대와 등장의 원리가 너무나 잘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성조차도 무대로 사용할 수 있고 특성조차도 등장시킬 수 있고 하는 정도로까지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이 없다 라는 점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무대 표현의 속내 엿보기 네 번째, 이제 무관사 활용 마지막 이제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원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형상이 뭔가 아직 그 확정화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는 뭔가 특정하기가 어려워. 요 녀석은 여기까지야. 뭐 이런 게 어려워요. 좀 경계가 이제 불특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장이 곤란한 이제 그런 대상들이 있더라. 그걸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스트, 안개죠. 안개 보면은 뭐 형체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죠. 물론 이제 이거는 안개야 라는 건 알 수 있는데 막상 이 안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라고 하냐면은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이 구분 짓기가 어렵죠. 말하자면 이제 그 경계 영역이 불확정하니까 요까지만 안개고 여기 다음부터는 안개가 아니야. 이런 거 말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 뭐 미스트, 안개든 뭐 더스트, 먼지든 간에 영어민들은 이런 대상들은 등장시키기가 좀 까다롭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장을 잘 안 시켜요. 말하자면 이제 무관사로 잘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겠습니다. 두 개의 예문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더로 등장시켰고 하나는 더 없이 그냥 무대로 썼어요. 아니, 등장 안 시키고 썼어요. Don't inhale. 자, 숨 쉬지 말아요. The dust of spray mist. 그 먼지라 그랬네요. 왜 그 먼지라고 등장을 시켰냐면은 of spray mist. 이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그 안개라는 그 속성을 갖고 있는 먼지이기 때문에 그 스프레이가 된 안개의 먼지다 라는 만큼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the dust 이렇게 이제 등장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dust는 무관사라서 말하자면 형체가 이제 이 애매해 막 이런 감각이었는데 더로 등장시켰 이유는 of spray mist가 이렇게 우리 꾸며준다 그러죠. dust를 꾸며줬기 때문에 꾸며준 만큼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를 붙여줬다. 라는 그런 감각이 뚜렷하게 살아있는, 말하자면 말하는 사람이 그런 속내를 갖고 말했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더 하나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그런데 이 아래 표현은 don't inhale, 더 안 쓰고 그냥 dust of spray mist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뭐 of spray mist건 뭐 of 뭐건 뭐 for 뭐건 간에 어떤 걸로 꾸며주더라도 더스트는 더스트 아니냐, 먼지는 먼지 아니냐라는 거죠. 뭐 먼지가 뭐 꾸며줬다 해가지고 뭐 형체가 뭐 확정이 되겠어? 그냥 먼지 그냥 이 사막에 휘날리는 먼지 그냥 그대로 아니겠어?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진
그런 속내를 가진 사람이 표현할 법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개는 경계가 불확실한 만큼 형체가 아직 불확정 상태니까 무대 역할 정도로 써주자. 대신에 먼지는 안개 속 먼지라는 형태를 얻었으니 더러 등장시켜주고, 이 아래 문장에서는 뭐 안개 속이든 어디든 뭐 경계가 불확실한 먼지는 그냥 먼지일 뿐이니까 더 없이 그냥 무대로 사용하겠음.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이렇게 이런 예문을 두 개를 이렇게 가져와서 대비를 시킨 이유는 이 두 표현 중에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리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드리는 게 없어요. 다만 그보다는 원래 원리라는 거는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하는 거는 사용하는 사람 맘대로잖아요. 이 속된 말로 오야 맘대로라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이치에 안 맞게, 사리에 안 맞게 사용하면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나름의 논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표현 중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까리까리하다는 거죠. 다만 상황, 그러니까 이 두 개 표현을 그럼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쓸 거냐 하게 되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딱 특정을 시켜가지고 등장을 시켰다 라고 하는 게 표현하기가 좋다, 듣는 사람한테 전달이 잘 되겠다 하면 the dust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고, 그래도 먼지가 먼지지, 그냥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면 더 없이 그냥 dust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납득할 만 하시겠죠? 자, 지나는 길에 코멘트 하나가 추가됐네요. 자, 이상의 논리로 인해서 가령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뭐 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농사 짓는 농부 입장에서 보면 뭐 쌀이나 밀 같은 거는 완성품이지만, 왜냐면 농부의 완성품은 쌀이잖아요. 밀이잖아요. 하지만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냥 일반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쌀과 밀은 원재료다라는 이 감각이 뚜렷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휘트, 이건 밀가루죠. 뭐 이런 것들은 등장을 안 시키고 그냥 무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더라 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대상을 등장 안 시키는 걸 이제 보면서도 영어민들이 또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사는 관사는 원리가 없나 봐. 아니, 관사를 넘어서 영어라는 언어가 원리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영어라는 언어의 원어민일수록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영어의 외국인은 그냥 뭐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용법만 배우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멘트만 더 확실히 하고 이제 무관사의 사용법, 무된 표현법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원재료가 무대 역할을 담당하는 이유. 자, 원재료는 완성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재료인 거죠. 그래서 아직 완성체다운 형체를 얻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체가 아직 미확정 상태, 확정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형체가 개발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장시키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원재료는 영어민들이 이제 무대용을 기본으로 해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완성품 같은 경우는 형체가 확정이 됐고 개별화가 됐으니까 뭐 등장하는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들을 했던 거고요. 자, 납득할 만하시죠? 자, 지금까지 무관사 활용법, 무대 표현 활용법 공부에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엑스트라 조연과 엑스트라 표현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